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회사는 한화생명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에서 빅3 중 하나인 한화생명의 사업보고서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사업보고서 페이지에 오면은 주권상장법인으로 2019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 한화생명보험 여승주 대표이사님,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63빌딩에 본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63빌딩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63빌딩 사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개요 부분에 왔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교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왜 61개로 더 많지만 어찌 자른 상태고, 보시면 규모가 가장 큰 게 하나손해보험이에요. 자산 규모가 18조 정도고, 그 말고는 베트남 해외 법인들 중에 하나인 베트남 4,960억, 인도네시아 1,600억, 그 다음에 하나자산운용이 2,300억 정도로 좀 중요한 회사가 이 정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고, 이름은 영어로 한화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되어 있고, 설립일자가 1946년이에요. 굉장히 예전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광복 직후니까 대한독립만세라고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호에서 따와서 회사 이름을 대한생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에서 신동아 그룹을 거쳐서 이제 한화그룹으로 넘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한화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사는 이제 여의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험업을 하는 회사고, 이 정도가 있겠네요. 계속 읽어보면 이제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에 대한 지표를 말하고 있는 건데, 등급이 높을수록 돈 빌려가서 잘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해외에서는 무디스와 피치라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보면은 A1 등급, A 플러스 등급. 부정적 딱지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A 플러스 등급으로, 이거는 A 등급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상태고, A 등급이면 글로벌리 아주 믿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트리플 A로 평가를 한 상태고, 17년, 18년 계속 트리플 A로 평가해서, 트리플 A라면은 우리나라 정부와 동일한 최고 등급이거든요. 최고 등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요 배당 지표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주당 현금 배당금을 보면은 2019년에 30원을 줬어요. 2019년이고 17년, 18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17년에 140원, 18년에 100원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건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원래 5,8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4,10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1,000억까지, 지금 2019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1,000억까지 지금 실적이 줄어있고, 그래서 지금 배당금을 많이 줄인 상태다라고, 5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지금 2년 만에. 그래서 많이 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금을 줄였음에도 배당 성향이 높아졌고, 배당 수익률은 1.3%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에 와서 보면은 결국 하나생명보험은 종속회사 포함해서 국내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업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생명보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은 한화손보라는 회사가 있고, 한화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회사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명보험을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면은 국내 생명보험에서는 빅3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빅3는 요 세 개 회사입니다.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기타 중소형사 외국회사가 있는데, 중소형사는 여기 이제 나와 있고 외국회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형 3사가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3개 회사가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46% 중에서는 하나생명이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삼성생명이 압도적인 1등으로 46%의 절반인 23%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다시 절반을 하나생명이 가져가고 있는데, 교보생명이랑 근소한 차이로 지금 2등을 하고 있는 국내 빅3 중에서 2등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중소형사 외국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 여기가 원래 우리나라 회사였다가 지금 중국계 자본에 팔린 상태죠. 그래서 외국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영업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실적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뭐 보험을 팔아서겠지만 어떤 보험을 팔아서 조달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 기타 뭐 쭉 있는데 보시면 비중이 사망보험이 제일 높아요. 사망보험이 뭐겠어요, 여러분? 결국 사망이라는 거는 죽었을 때 보험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생명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생존보험은 대표적으로 뭐 의료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생사보험, 혼합보험은 살아있을 때 실비 처리되다가 사망하면은 뭐 생명보험 형태로 보험금을 주는 뭐 그런 혼합보험이고 단체보험은 뭐 회사나 뭐 다 여러 단체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 기타는 뭐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변액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기타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뭐 생존보험도 비중이 좀 높고 기타, 연금보험 같은 것도 비중이 높은데 뭐 큰 비중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 어쨌든 사망보험이 뭐 38% 정도로 보험금을 가장 많이 역시 생명보험 회사니까 여기서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운용률은 뭐냐면은 보험금을 받으면은 이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들한테 보험금 줘야 되는 돈도 일부 예비비로 남겨놔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능한 한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자산운용률입니다. 총 자산, 보험금 받은 것 중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이 정도 비율 97%로 되고 있고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뭐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디다 투자했느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출,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가장 비중이 큰 건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 뭐예요, 여러분?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게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출. 대출은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듯이 보험사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개인한테보다는 좀 기업 대출이 많아요. 기업한테 신용대출도 해주고 뭐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것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출이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운용 수익률도 대출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뭐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5에서 5.4, 4.85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자산들에서 그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생명이 전체적으로 돈을 굴려서 버는 투자 수익률은 3.45%였다. 2019년에 뭐 2017년 3.86%에서 조금 낮아진 수준인데 이거는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금리 낮아진 거 대비해서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보유 계약 현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보험 판 거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비중이 사망보험, 역시 생명보험 회사니까 생명보험이 가장 높죠. 그리고 생존보험이 그 다음이고 뭐 여러 가지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인데 그 다음 표가 좀 재밌어요. 수입보험료. 그러면은 지금 2019년, 18년 각 연도별로 봤을 때 보험료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망보험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비중이 78% 대비해서는 훨씬 적죠.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판 거는 사망보험이 많은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보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사망보험이 생각보다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역대 과거에 막 10년 전에 팔았던 거 대비해서 지금은 사망보험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정이 잔고는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금이라든가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요게 지금 좀 트렌드로 작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생존보험은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생사혼합이나 단체보험도 단체보험 비슷하고 생사혼합이 뭐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요 생사혼합보험과 특별계정 요 두 개가 지금 보험회사의 차기 트렌드 보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종목별 보험금 얼마나 지급했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사망보험이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높겠죠. 여기 돈도 많이 벌고 잔고도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계정 여기도 지금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뭐 생존보험, 생선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생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아요. 2천억 정도 더 많고, 사망보험은 번 거보다 쓴 게 훨씬 적고,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남겨 먹고는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은 뭐 번 거보다 쓴 게 좀 더 적어서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생사혼합은 이제 여기서도 벌고 있고, 그래서 생존보험은 어쨌든 마이너스고 여긴 마이너스 산업이고 나머지 좀 플러스 산업이라서 뭐 괜찮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14조를 받아서 12조를 쓴 거니까요. 어쨌든 흑자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형태별, 모집 형태가 뭐겠어요? 본사에서 모집하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중개사 아니면 은행을 통한 반카슈랑스로 모집하느냐, 요걸로 이제 분류를 한 표도 있는데, 초회면은 1회차, 처음 가입했을 때 내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 보시면은 보험 종류별로 좀 구성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사망보험을 보면은, 사망보험은 전통적인 영역인 설계사를 통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트렌드인 생사혼합과, 여기 이건 아니고, 생사혼합과 특별계정, 요걸 보면은, 특별계정은 이제 거의 본사에서 영업하고 있어요. 회사 모집으로 하고 있고, 생사혼합은 반카슈랑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존보험조차도 반카슈랑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이 설계사가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사실 지금 두 개 트렌드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설계사가 하고 있는 보험 영업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괜찮았지만 지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요 두 개에서는 설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의사 결정 필요한 사항에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RBC라고 말하거든요. 요거를 이거는 이제 건전성 규제예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한테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 보험에 적용되는 게 RBC고 은행은 BIS, 그 다음에 증권사는 NC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험사니까 RBC를 보면은 지급 여력 비율이 235%, 요게 조금씩 올라와서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은 지금 300% 넘어요.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회사들은 300%가 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지금 200%대고 금융당국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100%는 법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100%는 법적으로 넘어야 되고 150%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간당간당했죠. 2017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RBC 계산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많이 낮아진 상태긴 한데 어쨌든 다른 회사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서 하나생명이 빅3 중에서 이 두 회사 비해서 굉장히 건전성이 좀 안 좋은 상태고 이에 따라서 자본을 좀 공격적으로 확충해서 요 몇 년간 이 30%포인트 올린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요약 재무정보에서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도 보여주고 포괄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산 총계, 자산이 140조 정도 규모고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물론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RBC를 위해서 자본을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죠. 이 자본을 올리면은 회사가 건전한 거기 때문에 자본 비중을 지금 10조에서 2년 만에 14조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40% 정도 40%에 육박하는 수준만큼 성장시키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뭐 연결 대상 회사가 바뀐 거는 투자를 할 때 펀드를 투자하면 펀드가 연결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뭐 크게 얼핏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영업수익이 매출에 해당하는 건데 계속 줄었죠. 26조에서 23조로 줄었다가 살짝 늘어서 25조 수준인데 어쨌든 2017년 대비해서 19년의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장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더 처참한데 9,500억, 17년에 9,500억 벌던 회사가 18년에 6,500억으로 확 줄고 근데 지금 뭐 얼마예요? 500억. 뭐 거의 2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실적 악화를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굉장히 악화, 10분의 1 이상으로 깎여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실적이 안 좋은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보려면은 이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 봐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PL로 평가하느냐, OCI로 평가하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시가평가예요. 시가평가. 시가평가가 뭐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해서 평가하는 시가평가고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반영을 안 하고 만기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채권을
채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만기 보유 자산으로 보고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느냐, 요 차이인데 하나생명은 요걸로 분류를 많이 해놨어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19년에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걸로 분류를 해놓고 시가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강세로 보였으면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실제로는 평가이익으로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처참하게 깨졌어요. 왜냐면은 보험 부채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서 부채로는 많이 잡히는데 자산의 가치가 안 변하니까 지금 비용으로 다 깎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보시면 2조 1,400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년에 2조를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총 합쳐서 2조 2천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2017년에는 5천억, 2018년에는 1,200억밖에 못 벌던 회사가 지금 19년 한 해만에 2조를 벌었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2조면은 단순히 그냥 10배 때린다 해도 시총이 20조가 돼야 돼요. 엄청난 지금 뭐 시총이 뭐 2조인가 이런데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회사가 지금 회계 기준을 잘못 잡는 바람에 지금 실적이 엄청 깎이는 걸로 이렇게 잘못 계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말 종속회사 요약 재무 정보에 대해서 아까 리스트는 봤는데 좀 더 이제 숫자들을 체크해보는 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하나손보가 이제 주요 연결회사니까 여기도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기타 포괄 포함한 순이익은 2천억 벌었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OCI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이죠. 경영진단 관련된 곳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들이 표 하나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하나생명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계약률 뭘까요? 새로 계약한 율. 총 계약 중에서 새로 계약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높으면은 신규 고객이 많이 온 거니까 좋은 거겠죠. 보시면은 19년에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니까 오케이 좋은 거고 효력 상실 해약률. 요거는 뭐겠어요? 해약을 얼마나 했냐. 보험을 해약을 안 할수록 좋은 거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해약을 더 안 했어요. 그래서 감소해서 좋은 거고 보험금 지급률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안 나가면 좋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오히려 합리적으로 주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죠. 그래서 보면은 증가하긴 했는데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고객 충성도 높아진다. 오케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사업 비율. 사업 비율은 보험금을 받아서 그 중에 사업비를 얼마나 썼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사업비라는 게 결국 직원들 월급 이런 거니까 요게 조금 증가하더라도 직원들 월급 좀 챙겨준 거니까 not bad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산 운용률은 총 자산 중에서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고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수익률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라고 말하는 건데 요건 좀 깎였어요. 그래서 깎여서 요건 좀 안 좋긴 한데 이거는 시장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로 투자하고 있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유지율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1회차 수익 보험료를 내고 13회차, 25회차에 이 사람이 계속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지했는가, 2년 동안 유지했는가를 보는 지표인데 보면 1년 동안은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2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18년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19년에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험 해약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아까 말했던 RBC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좋은 상황이다. RBC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경쟁사 대비는 안 좋더라도 어쨌든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용평가 등급은 AAA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주는 한화건설, 한화, 하나캐널리아 타임월드, 기타 임원들 이렇게인데 총 45% 지분인데 하나건설이 최대 주주, 주 하나가 2대 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건설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주 하나가 95%를 가지고 있어요. 주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김승현 회장님이 18.84%, 하나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김승현 회장님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한화를 지배하고 한화가 다시 하나건설을 지배하고 하나건설이 다시 하나생명을 지배하고 또 주 하나도 하나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합쳐서 43%를 이 두 회사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김승현 회장님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는 아니고 5% 이상 주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 국민연금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없고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왜 가지고 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생명으로 시작했다 했죠. 이 회사가. 대한생명에서 신동아로 갔다가 지금 이제 한화로 와 있는데 이 신동아라는 회사가 신동아 그룹인데 예전에 IMF 때 이제 한번 크게 휘청했던 회사거든요. 이때 거의 망했죠. 이 회사가 이 IMF 때 이제 대한생명을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 자금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생명이 예보공 밑에 있는 공기업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분을 예보공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화한테 팔면서 지분 10%만 남기고 판 거라서 그때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소액주주인데요. 소액주주가 숫자가 이제 99.97%로 대부분의 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은 30%도 채 안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왔는데요. 보시면 총 직원은 4,000명 정도 되고 평균 근속연수는 17.8년으로 굉장히 오래 일하는 회사다는 걸 알 수 있고 평균 연봉은 1인당 평균 8,300만 원으로 대기업다운 연봉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는 1억이 넘고 여자는 6,2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외 근로자라고 해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콜센터 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보시면 예, 여기 적혀 있네요. IT 인프라와 콜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서 하나생명에 좀 직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한 6,000명 정도 된다. 아주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나생명 사업보고서 읽기를 했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